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멋진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작은 붓질 하나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낸 밥 로스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다시 찾아볼까요? 밥 로스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는 말들은 단순한 기법 설명을 넘어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곤 했죠. 그가 자주 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단지 행복한 사고가 있을 뿐이에요. 이 말,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오늘은 밥 로스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 실수도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다. 밥 로스가 그림을 그리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붓에서 너무 많은 물감이 떨어지거나 의도치 않게 색이 번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그 실수를 멋진 나무로 아름다운 산으로 바꿔놓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장 망한 것 같고 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끔 실수라고 여기는 일들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한 예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어요. 정말 깊은 좌절에 빠졌죠. 그런데 그 시간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길에 도전하게 됐고 지금은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이 작은 붓질이 큰 그림을 만든다. 밥 로스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아주 작은 붓질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점 하나, 얇은 선 하나가 쌓여서 거대한 풍경을 만들어갔죠. 당장 이 한 붓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죠.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조차 힘들었대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기 시작하더니 몇 년 후에는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작은 시작이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3.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 밥 로스의 그림에는 자주 구름과 비가 등장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구름 없이는 하늘이 얼마나 평범할지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무지개도 뜰 수 있답니다. 삶에서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유명한 사례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있죠. 그녀는 책을 내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출판사 12곳에서 거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작가가 되었잖아요. 비가 오는 순간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비 덕분에 우리 인생의 무지개가 뜰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4.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밥 로스는 자연을 그릴 때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요. 산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강이 약간 비틀어져 흘러도 괜찮다고 했죠.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곤 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직장 동료는 승진에 너무 집착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바꿨더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대요.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5.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다. 밥 로스는 항상 자신의 그림에 이야기를 담았어요. 단순히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강물 한 줄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 세상은 우리 각자가 만든 이야기의 집합이에요.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겪을 때 그것을 실패로 정의할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회사원이 퇴사 후 방황하던 시기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결국 여행 작가가 되었죠. 그가 만약 자신의 퇴사를 실패로만 봤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멋진 그림을 그리는 법. 전문가 칼럼.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 인생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캔버스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붓질 하나하나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붓질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밥 로스가 항상 말하곤 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도 다 그림의 일부니까요.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삶의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더 나아가 멋진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도 함께 담아봤어요. 1. 실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 행복한 사고. 밥 로스가 자주 강조했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한 사고의 엑서던트예요. 실수라고 여겨지는 붓질 하나도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조언. 실수는 데이터를 남긴다. 실패나 실수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심리학적으로도 실패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빠르게 배운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왜 이랬을까? 라며 자책하지 말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실수를 기록하라. 삶의 실수를 일기처럼 적어보세요. 기록하다 보면 그 실수가 준 교훈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성공들이 보일 거예요. 사례 이야기. 예전에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1000번 넘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것뿐이다. 실수를 새로운 발견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 우리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2.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밥 로스는 항상 작은 붓질부터 시작했어요. 그는 큰 그림은 작은 선과 점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큰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압박감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언. SMART 목표 설정. 심리학에서 추천하는 SMART 목표 설정법을 활용해 보세요. 즉,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 메저러벌, 달성 가능 어치버벌, 관련성 있는 렐러번트, 시간 제한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에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 명상하기처럼 작고 실행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보상을 주세요.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긍정적인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사례 이야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매일 단 10분씩 책을 읽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1년이 지나니 10권의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작은 시작이 그에게 더 큰 독서 습관을 만들어줬고 지금은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탄한다고 하더군요. 3. 고난을 무지개로 바꾸는 연습. 밥 로스는 비와 구름도 그림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마치 폭풍우처럼 느껴지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조언. 성장 마인드셋 갖기.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의 연구에 따르면 고난을 겪을 때 고정된 사고방식 픽스트 마인드셋 대신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어려움을 내가 더 나아질 기회라고 받아들이세요.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사례 이야기. 한 청년이 졸업 후 실업 상태로 1년을 보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지금은 IT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 거죠. 4. 완벽함을 내려놓기? 밥 로스는 그의 그림이 항상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조언. 좋은 것구두에 만족하기.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완벽주의보다 충분히 좋은 것구두 이너프를 선택하는 태도가 행복에 더 가깝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몇 가지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례 이야기.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밤새 고생하던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오히려 과도하게 복잡해서 상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그는 핵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완벽보다 중요한 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5.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밥 로스는 항상 그림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 나무는 여기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겠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결국 인생은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써 내려가는 책이에요. 조언.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심리학자 빅터 프랭컬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를 질문해 보세요. 나만의 비전 만들기. 삶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글로 써보세요. 그것이 지금의 작은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야기. 한 친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비전을 잊지 않았어요. 내 사업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거야. 이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가 되었죠. 마무리하며 당신의 그림은 계속 완성되는 중입니다. 밥 로스는 삶을 끝없이 이어지는 캠퍼스라고 비유했어요. 매일 붓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죠. 지금 어떤 색을 쓰고 있든 어떤 붓질을 하고 있든 그것이 당신의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삶의 고난과 실수마저도 여러분의 캠퍼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매일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어. 오늘 하루도 작은 붓질 하나를 더해 보세요.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당신의 그림은 정말 멋질 겁니다.